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6 캐스퍼입니다. 신형 캐스퍼는 페이스리프트 이후 첫 번째 연식 변경 모델로서 각 트림별 기본화된 옵션이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기본 트림 스마트에서는 실내 LED 램프, 운전석 선바이저 LED 램프, DNN 룸미러, 1열 4웨이 헤드레스트, 실내 소화기가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D 에센셜 트림에서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함께 1열에는 LED 선바이저 램프가 기본화가 되며 가격은 2025 대비 평균 53만원이 인상된 1,493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저는 캐스퍼 터보의 인스퍼레이션 풀 옵션 사양을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신규 컬러 2가지가 추가가 된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컬러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아틀라스 화이트입니다. 가장 무난한 컬러긴 하지만 이번에 연식 변경되면서 추가된 홍시 컬러의 컬러가 있는데 그게 캐스퍼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캐스퍼는 24년도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디테일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면부의 그릴부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블랙 하이글로시 빈도가 많아지면서 디테일이 살짝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터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릴에 이렇게 크롬 테두리가 추가가 됩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별도로 변경이 되진 않았지만 트림에 따라서 라이트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재 이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기 때문에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면서 좀 더 시인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범퍼도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볼드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뻐진 게 끝이 아니라 공력 설계를 최적화시켜서 공기저항 개수도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트림 기준으로 바디 컬러와 동일한 사이드 미러와 함께 사이드 리피터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풀옵션이라서 썬루프가 들어가는데요. 썬루프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블랙 컬러의 A필러가 들어간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형 캐스퍼의 휠은 15인치와 17인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액티브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서 17인치 다크 그레이 휠이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디자인 패키지다 보니까 예쁩니다. 타이어 스펙은 205에 45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기본화된 옵션이 많아진 반면에 다운그레이드가 된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디스크 브레이크인데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D 에센셜 트림까지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후륜에서는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연식 변경되면서 인스퍼레이션이 아니면은 옵션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나 그게 아니면은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가 탑재가 됩니다. 요거는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후면부로 왔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액티브 플러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루프 쪽에 스포일러가 장착이 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예쁘지만 공기 역학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확실히 스포일러가 있는 게 좀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테일라이트의 그래픽이 페이스리프트 이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삼각형 패턴이었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직선형의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방식 또한 트림에 따라 다른데 인스퍼레이션부터는 LED가 기본화가 됩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답게 범퍼의 디자인도 조금 더 날렵하게 변경이 되면서 디테일의 업그레이드가 특징이다라고 느껴집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수동 트렁크 방식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기본 적재 용량은 233리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레이보다는 소폭 작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러기지 매트가 안쪽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장바구니나 유모차 정도는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열까지 풀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짐이 많다 하신다면은 이렇게 폴딩을 해서 1열까지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경차들은 크기는 작지만 활용성에 있어서는 매력도가 정말 좋아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벽 쪽에 보시면은 스토리지 패키지를 추가하게 되면 이러한 고리가 들어가는데요. 이곳에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짐을 보관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2026 캐스퍼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직물 시트 1가지, D 에센셜부터는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신규 컬러인 베이지, 오렌지, 브라운 앤 네온 옐로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입니다. 기존의 경차 라인업에서 이러한 컬러 배색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요. 또한 인조가죽이긴 하지만 실제 촉감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 오너분들이 이 컬러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기본화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4웨이 헤드레스트입니다. 기존에는 위아래로만 조절이 가능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앞뒤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캐스퍼는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실내에서는 사실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기는 합니다. 기존의 말뚝 기어 방식의 기어 레버와 드라이브 트랙션 모드, 열선과 통풍 시트, 그리고 공조 시스템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쪽을 보시면은 10.25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시인성은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참고로 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D 에센셜 트림부터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형이 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가니쉬라든지 이러한 스티치, 컬러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신형 느낌이 좀 더 살아난다 라고 느껴집니다. 전방의 클러스터는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식 변경이 되면서 D 에센셜 트림부터 ECM 룸미러 장착이 되고, 또 하나 이 룸램프가 기존에는 약간 호박등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부터 이렇게 하얀 색깔 LED 등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선바이저를 열었을 경우에도 이렇게 LED 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새 차라가지고 거울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이렇게 램프가 들어가고요. D 에센셜 트림부터는 조수석까지 이렇게 램프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얀 색깔 등이에요. 자, 그래서 2025 캐스퍼 실내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확실히 화사한 인테리어를 선택하게 되면 너무 감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최고 트림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루프 재질이 살짝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리사일클 팻 원사 헤드라이닝이 들어가면서 자세히 보면 이게 약간 체크 패턴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예뻐요. 확실히 캐스퍼는 최근에 출시된 경차인 만큼 확실히 인테리어적인 느낌은 예쁘다라고 느껴집니다. 짠! 이번에는 2025 캐스퍼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기 때문에 2열에 리클라이닝과 또 여기 레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가장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이고 시트 레일을 통해서 가장 뒤로, 또 리클라이닝도 가장 눕혔을 때 공간은 경차 중에서는 이 정도면 여유롭다라고 느껴집니다.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조금 더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한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열 공간은 오묘하게 쉐입이 져 있어서 그런지 의외로 공간은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옵션 상태를 살펴보면 일단 1열에 이 운전석 시트백 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사항은 아니고 스토리지 팩을 넣으시면은 폴딩을 한 다음에 이 공간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착, 이 연결고리가 있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요것도 인스퍼레이션 트림부터 충전 포트가 들어갑니다. 다만 충전 포트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2열 승객이 사용하실 거면은 좀 선 긴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옵션 상태는 에어벤트라든지 열선은 경차답게 없습니다. 그래도 공간 자체가 좁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2025 캐스퍼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터보에 인스퍼레이션 이외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 옵션 사양이라서 차량 가액은 2,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일단 도로에 나왔을 때의 첫 주행 감각은 기존 초기형 캐스퍼하고 비교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크게 달라진 항목이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체 사이즈가 변하지 않았고요. 또 하체 세팅이라든지 뭐 주행감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캐스퍼는 동급 경차 중에서 SUV 포지션에 가까운 경차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SUV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도심형 SUV를 찍먹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어서 뭐 모닝이라든지 최근에 시승했었던 레이하고는 약간 주행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모닝과 레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습니다. 시트 포지션만 본다면 웬만한 소형 SUV급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초보 운전자분들이 운전하시기에 좀 편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시야도 약간 서 있는 타입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잘 보이고 후방 시야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다만 이게 사이드미러 사이즈가 약간 좀 귀여운 디자인을 내려고 약간 동글동글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행하면서는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크게 있진 않은데 이 안쪽으로 갈수록 살짝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하셔서 주차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저는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씨거든요. 윈도우가 닫히는 속도는 그냥 무난합니다. 근데 조금 빠르게 닫히는 타입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나가고 있는데 로드 노이즈도 굉장히 다이내믹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숙도를 기대하고 타신다면은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탔었던 레이하고 비교하더라도 정숙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큰 차이가 안 나긴 합니다. 다만 레이와 비교했을 때 박스카 디자인이 아니고 조금 더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캐스퍼는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레이보다는 풍절음이 조금 더 덜 들린다라고 느껴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는 휠 인치수가 15인치와 17인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저는 가장 큰 인치수인 17인치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다리 이음새 구간을 지나갔을 때 충격들이 캐빈룸,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느껴지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뭐 17인치 사양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캐스퍼를 구매를 한다 하면은 17인치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15인치 사양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그먼트가 작아질수록 하체 감성이라든지 서스펜션이 고급스러운 게 들어가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승차감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휠 인치수입니다. 왜냐면 휠 인치수가 작아질수록 타이어 편평비가 보통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타이어 고무에서 진동이라든지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파이가 조금이라도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세그먼트를 고를 때에는 휠을 가급적이면은 인치업을 하지 말아라 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경차치고는 부드럽고 괜찮은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포트홀 구간이라든지 조금이라도 크랙 구간이 있는 구간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면 진동이 하체뿐만이 아니라 엉덩이에서도 느껴지고 이 페달 발판에서도 느껴지고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서도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캐스퍼 기본 자연흡기 NA 아니죠.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캐스퍼 터보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자연흡기 엔진하고 비교한다면은 터보차저가 약간 그 선풍기 날개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날개가 회전을 하면서 공기를 인위적으로 더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인위적으로 공기가 더 많이 흡입이 되면은 출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밌는 가속력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센터 쪽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노멀과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트랙션 모드가 있어요. 트랙션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4WD 사용은 아니고 2WD 기반의 트랙션 모드입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엄청난 험로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무튼 저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했고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낮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풀악셀 밟은 거 맞아요? 터보차저 달린 거 맞아요? 오르막 아니에요? 지금 탑기어 써주고 있고
저는 캐스퍼를 자연흡기도 타보고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것도 타봤거든요. 당연히 자연흡기보다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터보차저가 조금 더 가속력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막 천지 차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면 RPM은 또 꽤나 높게 써주고 있어요. 지금 5,700, 6,000 RPM 넘게 쓰고 있거든요. 6,200 정도에서 또 변속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막 엄청나게 다이내믹하고 막 경쾌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카파 1.0 가솔린 터보 엔진의 4단 변속기 사양으로 100마력의 17.5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자연흡기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수치적으로도 높기도 하고 또 터보차저가 달려있다 보니까 좀 가속감이 시원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력이 낮은 차량들에게 터보차저를 인위적으로 달았을 때의 느낌이 뭐냐면은 터보렉이 있거든요. 뭐 대다수의 터보차저 차량들은 터보렉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밟고 한 0.2초 후에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차이도 있어요. 고속으로 속도를 충분히 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경차가 레이밖에 없어서 계속 레이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레이는 일단 차체 사이즈 때문에 중량이 무겁습니다. 공차 중량이 무겁다 보니까 고속으로 쭉 밀어붙인 후에 탄력 주행이 좀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탄력 주행이 비교적 잘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캐스퍼 같은 경우는 매뉴얼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 기어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D드라이브 뒤에 로우 기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내가 뭐 몇 단을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냥 RPM을 보면서 변속이 되는 걸로 그냥 짐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좁은 유턴존에 진입을 해서 신형 캐스퍼의 핸들링 감각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풀옵션 사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라운드 뷰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에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정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외의 디테일한 것들은 없어요. 근데 후방 카메라도 이게 지금 풀옵션 사양이거든요. 근데 화질이 조금 시대상이 느껴지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풀옵션인데 다른 차량들의 옵션 퀄리티의 잣대와 비교를 하면은 뭔가 좀 아쉽고 이거 왜 없지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가령 이 운전석 시트 벨트 높낮이 조절이 있잖아요. 이것도 없고 2열에 손잡이도 없고 뭐 어라운드뷰 같은 이런 첨단 기능들도 없고, 뭔가 남들이 있는 것만큼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또 남들이 있는 것만큼 없어요. 그럼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의외로 핸들 기어비는 낮은 편이네요. 왜냐면 이게 경차라서 경차 규격에 맞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핸들링 기어비 같은 경우는 웬만한 한 준준형급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캐스퍼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가면 지금 디지털 키가 막 저쪽으로 날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막상 롤링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데 뭐랄까 하중 이동이 좀 발생이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캐스퍼가 제가 안 좋은 노면에서 승차감이 안 좋다, 불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평평하고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컴포트함에 가까운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처럼 코너 구간, 곡선 구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무게 중심이 살짝 틀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차체가 작은데 컴포트한 하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곡선 구간에서는 안정감하고는 거리가 살짝 있다라고 느껴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급 조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입니다. 예. 네, 굉장히 재밌어요. 차체가 좀 뭔가 이리저리 지 혼자 가려고 해요.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고 나서 이게 휠베이스가 긴 차도 아니에요. 전장도 짧아요, 경차니까. 근데 휠베이스와 전장이 긴 차들처럼 반응을 해줍니다. 즉 뭔가 차체가 빠릿빠릿 잘 안 따라오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대 인치수인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코너링 구간이라든지 지금처럼 급 조향을 했을 때 휠이 커지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립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휠 큰 값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스퍼레이션 트림 기준으로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경우에는 안전 구간이라든지 곡선로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보적인 주행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약간 커브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핸들 보조와 차선 보조 들어가 있는데 이게 되긴 되거든요. 근데 뭐랄까 반의 반박자 정도 늦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작에 지금 커브 틀어서 핸들을 틀어줬어야 됐었는데 살짝 느리게 반응을 해줘요. 약간 귀차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세그먼트에 따라서 뭐 이런 센서를 차등으로 넣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캐스퍼는 아무리 풀옵션에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주행 보조 기능은 W급과 비교를 한다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으시오라고 경고 문구가 전방에 떴는데요. 네, 그립 감지 아니고 토크 방식입니다. 이게 다양한 세그먼트하고 비교했을 때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요소인 거지, 경차 세그먼트로만 보자면 캐스퍼는 압도적으로 옵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닝이나 레이 같은 경우는 최고 트림으로 가더라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어요. 일반적인 크루즈입니다. 여기에 뭐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뭐 안전 구간, 곡선로 포함 없어요. 이거는 캐스퍼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기 때문에 또 동급하고 비교한다면은 옵션상의 퀄리티는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머스크를 착용하세요. 현재 벚꽃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65마이크로그램으로 계속 보통이고 초미세먼지도 31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이에요. 오후에는 초미세먼지는 나쁨이에요. 제가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했더니 날씨 말고 미세먼지 농도, 그러니까 운전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바로 답변을 해줍니다.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차량 제어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추워.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제가 나 추워라고 했더니 열선과 히터를 틀어줬는데 좀 되게 극단적이다. 저는 에어컨하고 통풍 시트가 켜져 있어서 뭐 에어컨 좀 꺼주고 통풍 시트 꺼주고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되게 극단적이야. 지금 나를 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히터랑 열선 다 꺼줘. 열선 시트를 끌게요. 아니 히터도 꺼줘야지. 두 가지나 한 번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나 배고파.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이용하는 건 어때요? 최근에 제가 레이 탔다고 했잖아요. 레이랑 똑같은 답변을 해주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저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여기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오세요. 여기 지금 차 안에 갇혔어요. 사람이. 나오세요. 저는 사람이 대답한 줄 알았잖아요. 최신 음성인식 시스템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잘 못 들었어요 라고 운전자를 답답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캐스퍼 터보 17인치 사양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3km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50km 정도 주행을 했고 거의 고속 위주로 주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요? 18.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지? 물론 이게 새 차예요. 요건 이제 렌터카거든요. 이게 시승차가 아니고. 근데 보통 요즘 렌터카 회사에서 렌트를 받으면 풀옵션 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소카 그린카 아니에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누적 지금 1300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연비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올림에서 연비가 19km가 나오는 경차다. 이거 하이브리드인가요? 제가 모르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숨겨져 있나 봅니다. 그 정도로 하이브리드 뺨치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이거 웬일이야 이거. 짠! 이번에는 2025 캐스퍼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과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가면서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겠습니다.
의외로 고저차가 높지만 좌우 높이가 동일한 방직턱에서는 그래도 경차 중에서는 편안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인치가 또 가장 큰 사양이거든요. 17인치, 기본 인치수는 15인치입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우 야 한쪽만 맨홀이 있는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는 좌우로를 좀 많이 억제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예, 뭐 타이어 펑크 난 거 아니고요. 그냥 맨홀 구간을 밟은 거예요. 이렇게 노면 상태가 좌우가 다른 노면을 지나갔을 때에는 충격도 많이 들어오고 한번 덜컹하고 나서 잔여 진동도 많이 머무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는 사실 방직턱 높이가 엄청나게 높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높은 방직턱 구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살짝 이거 디스코 팡팡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이내믹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차, 경형 세그먼트에 또 2열 현가 장치는 토션빔, 좌우 일체형인 서스펜션 방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맨홀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동차 리뷰하다 보니까 항상 차량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경차 중에서는 이 정도의 하체 감각과 이 정도 승차감이면은 괜찮은 편이다 라고 느껴졌었는데요. 이게 잘 포장된 도로 한정입니다.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 크랙 있는 구간, 포트홀 구간, 또 이렇게 땜빵과 함께 맨홀 구간을 연속적으로 지나간다면 솔직히 말해서 불편함에 가까운 하체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캐스퍼 같은 경우는 레이나 모닝에 비해서 약간의 SUV 포지션에 가까운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인데 실제로 타보면 하체 감각은 솔직히 말하면은 모닝이라든지 레이라든지 단종된 스파크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조금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안 좋은 노면에서는 경차는 경차다, 경형 세그먼트는 어쩔 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은 소형 SUV들하고의 급 나누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느껴져요. 이 방직턱 되게 높거든요. 네, 즐거워요. 네. 너무 편안한 차만 타면은 사실 막 졸음이 오고 뭐 좀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차량을 타게 되면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오히려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지 즐겁습니다. 네, 즐거워요. 자, 이렇게 2025 캐스퍼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캐스퍼의 에어백은 총 7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내연기관 모델에서는 아쉽게도 실행이 되진 않았지만 일렉트릭 기준으로는 KN캡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기준으로 EGR 밸브 불량 관련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5 캐스퍼 어떻냐? 연식 변경과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디테일의 완성도가 좋아졌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선택권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다만 이거는 풀 옵션 한정입니다. 기본 트림과 가성비 트림에서는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다운그레이드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하고 사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